지금 여러분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엊그제 내가 또 본 자료가 한 게 있는데 와 이것도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 좋아요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을 산다는 거 아니야. 진짜 이게 여러분들 최신 영상들이거든.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와 다양한 이제 생활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습 최신 겁니다. 제일 최근 모습들이에요. 여기가 후난建设 投资集团뭐 어떤 공장인 것 같죠. 누가 봐도 회사인데 월급을 못 받은 사람들. 여기도 어떤 공장인데 월급을 못 내주고 사장이 도망가 버렸어. 직원들이 다 월급 없어. 여기 있는 기계들 다 갖다 팔았는데도 월급이 안 돼. 이거는 이제 돼지 키우는 얼마 전에 그 중국의 돼지고기가 폭락했다고 말했잖아요. 돼지 농장주 30근 와 15kg 하는 돼지가 3만 원에도 안 팔린대. 저도 이제 가격을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되게 싸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곧 있으면 이제 새해고 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살려는 사람이 없다. 이건 찐띠네. 찐띠라는 중국의 회사인데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거 신발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맞네. 중국에 되게 유명한 신발 회사인데 신발 회사 문 닫았어요. 문 닫았고 그냥 문 닫고 직원 그 사장들 다 가버리고 그냥 문 닫았어. 파산. 그 밑에 일하는 공장 사람들 돈 다 못 받았어. 돈 받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중국의 거리 옷가게 이런데 이 사람들은 뭐 머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옷들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놨겠습니까? 옛날에는 팔렸으니까 이걸 갖다 놔온 거겠지, 그지? 근데 지금 사람이 없대. 중국의 쇼핑몰, 시장, 도매 시장 어딜 가나 사람이 없어요. 여기저기 중국은 또 땅덩어리가 커잖아. 여기저기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떤 모양이다라고 맨날 SNS를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 사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我今年40岁，失业已经3个多月了。 자, 자기는 지금 40살이고 올해 이미 지금 3개월째 지금 실직 상태래. 彻底完犊子了，彻底废了啊！大连的解放广场全是人呢。 여기는 대련이래요. 대련에 이제 일자리 구하러 나온 사람들. 길거리에서 그 일용직 구하러 나온 사람들인데 일자리가 없대. 사람들 다 대기만 하고 있대. 대련의 해방광장. 일거리가 없대요. 일거리가. 방금 그 아저씨는 하는 얘기가 이렇게까지 일거리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00년정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랑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한테 있어서 지금 이때까지 살아온 선조들은 무슨 길을 남겨줬냐 이거야. 길이 없어. 중국의 링링호라고 그러거든요. 2000년 뒤에 태어난 애들은 지금 길이 없습니다. 一个他没有叫他妹妹而已，为什么都看到了？我老人死在家里谁看到？我老人死在家里没有关他的灯谁看到？我老人死在家里没有谁。 그러니까 방금 이 여자는 또 자기가 장애인이래. 장애인인데 집에 노인도 있대. 노인 위해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돈 벌고 있는데 앞에 보면 이제 그 도시관리 경찰들 있잖아. 정관이라 그러거든. 중국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그 길가에다가 뭐 점포를 하거나 뭐 깔아놓고 팔면 안 돼요. 그 다 단속하거든. 얄짤 없이 단속 당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공장이야. 공장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월급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할 거 없는 사람들, 할 거 없는 청년들, 젊은이들 뭐 하냐? 다 배달해요. 근데 너도 나도 다 배달하니까 배달 일도 없어 이제. 중국은 지금 어느 업계나 돈 된다 하면 그 안으로 다 뛰어들어요. 할 일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왕유에처 이게 뭐냐? 이 온라인 택시, 예약 택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외국으로 따지면 우버 같은 거야. 그랩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일이 없어. 왜? 이것도 한동안 돈 된다 하니까 너나 나나 다 뛰어들어가지고 뭐 길거리에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고 뭐 쓰레기 줍는 애기 엄마들, 길거리에서 쓰레기 주워가지고 애기 키우는 엄마들 이런 장면들도 보이고 일자리 찾으려는 사람들
然后现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 중국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데 회사가 문을 닫잖아.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이제 힘드니까 문을 닫고 그냥 문 닫았다 뭐 파산 이러고 그냥 사장들은 회사에 남은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지고 그냥 튀어버려. 그럼 뭐 어떡할 거야? 이러다가 폭동 일어난다고요? 폭동 일어나면 뭡니까? 중국은 그 많은 돈으로 어디에 병력을 많이 키워놨어? 중국의 공안, 중국의 이런 폭동 진압대들 장난 아닙니다. 특수부대 대원들 바로 투입해요. 폭동 일어나잖아. 바로 눌러버립니다. 진짜 바로 눌러버려요. 저번에 보여줬잖아. 저번에 중국에 폭동 한번 일어났다가 역대급으로 큰 폭동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 없애버렸어요. 나중에 사람들 계속 안 흩어지고 광장에서 계속 시위하니까 특공대 바로 투입해가지고 그냥 보이는 애들마다 다 패버렸어. 다 패고 막 쳐맞고 잡아가고 하니까 이제 바로 없어졌지. 그 후로 그 이야기도 그냥 싹 들어갔어요. 학폭 관련 시위. 그렇지. 방금 거기는 무슨 숙소 건물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문 닫고. 그리고 중국도 정말 수많은 중국도 땅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탑급 관광지가 있으면 한 2급, 3급, 4급 요런 관광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밑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관광지들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고 사람이 안 오니까 이 안에 있는 점포들 다 문 닫고 이건 그냥 이렇게 폐허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관광지는. 상가도 다 빼고. 뭐 장사 뭐 물건 팔 사람이 있어야 여기서. 지금 이 현장은 또 어떤 사람이 뛰어내렸대.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은요 이 자살률 이런 거를 통계를 안 해. 근데 여러분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게 한국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빡센 사회고 정말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회다라고 해외에서도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 한국보다 낮을까? 중국이 자살률이 과연 한국보다 낮을까? 중국은 이거 통계를 안 해요. 만약에 중국 통계 들어가잖아요. 중국 1위로 봅니다. 나는 한국보다 중국이 높다고 봐요. 물론 뭐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纪元表示，中国人不怕受苦，只怕没有希望。习近平的倒行逆施，把整个社会推到了绝望的程度。不仅是失业的农民工，毕业就失业的大学生，退伍就等于失业的退伍军人。自由 이게 또 뭐냐면 지금 중국 사회적인 문제가 대학생은 대학 졸업하면 실업자 되고 군인들도 이제 그 제대를 하잖아. 군인들 제대하는 순간 실업자 되고 농민공들도 지금 일자리 없으면 얘네들은 바로 실업자잖아요. 지금 노동시장이 정말 다양하게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문 닫든 갑자기 중단되든 파산하고 사장이 도망가든 지금 임금 체불 및 도주 요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구직난 구직난은 이후로 점점 힘들어질 거야. 심지어 중국도 지금 대기업들 있잖아요. 중국의 구글, 바이두 중국의 텐센트 이런 데도 AI 때문에 지금 직원들 자르고 있대. 그럼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금 중국의 다양한 상권들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상권들이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평균 상점가의 가게들, 상권들은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놔도 매출이 한국 돈으로 하루에 2만 원 나올까 말까래. 그리고 대학생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엘리트가 해야 할 일 말고 배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간호사 채용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간호사를 할 애들은 너무 많아. 애들은 너무 많은데 걸러내야 되잖아.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걸기 시작했대. 간호사를 하려면 이제 키가 160 이하 탈락. 이런 조건들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조건들. 근데 그런 조건들을 넣어야 얘네들을 걸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40대면 한창 일을 해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없고 꾸역꾸역 자기가 그나마 알고 있는 인맥들을 동원해가지고 뭘 하냐. 이렇게 기숙사 관리원 있잖아. 아파트 관리원. 40대는 더 진짜 창의적인 일을 하고 더 그런 안의적인 일 그런 할 나이가 아닌데. 근데 그런 일자를 두고도 경쟁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런 3선, 4선 도시들은 치안이 이제 안 좋아지죠. 어느 정도 안 도와지냐? 휴대폰 매장을 절단기로 뚫고 들어가서 10대들이 들어가서 있는 물건들 다 훔쳐서 나오고 밤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구황작물을 훔치고. 그러니까 중국을 진짜 이해하려면 요즘 중국 가는 유튜버들 보니까 물론 그냥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이렇게 광저우나 항저우나 좋은 데만 돌아다니면서 와 중국 와 너무 좋다. 근데 그런 영상은 이제 너무 식상해. 그런 영상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대는 끝났어.
아직도 그런 영상 누가 봅니까? 여행은 당연히 와 좋지, 다 좋지, 좋은 데만 가니까 호텔 가고 호텔 조식 뷔페 가고 뭐 좋은 데만 가고 유명한 관광지 가고 그럼 다 좋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회수가 안 나와. 누가 봐요 그런 거를. 아직도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요즘은 여행 유튜버들도 그걸 알아. 아니까 정말 리얼한 중국의 아니면 어떤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숨어있는 모습,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더라고. 그런 유튜버의 조회수 장난 아니더라. 근데 진짜 어떤 유튜버가 중국 가서 중국에 진짜 가난하고 잘 못 사는 그런 도시를 찍어줬다? 아 근데 내가 보고서는 나도 봤어요. 봤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있어. 물론 그 친구가 뭐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막 완전 잘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진짜 더 안으로 뚫고 들어가잖아. 더 밑바닥으로 가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데도 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밑바닥까지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 정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댓글은 난리야. 와, 뭐 다들 뭐 와 불쌍하다, 마음이 아프다,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불쌍하다.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중국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도시 어딥니까? 상하이, 베이징. 그다음에 요즘 뭐 미래를 살고 있다는 도시 거기 어디죠? 션전, 심천. 그렇지. 광저우, 심천 이런데. 이거 왜 다른 데 한번 가보라니까? 듣도 보도 못한 도시 한번 가봐. 3, 4선 도시 한번 가봐요. 갈 용기는 있어? 그리고 그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도시를 갔다 와가지고 맨날 한 얘기가 중국 중국 살기 너무 좋더라. 와 거기는 미래를 살고 있고 뭐가 좋고 네가 진짜 운물나네 개구리야. 진짜 제대로 사는 도시 한번 가봐. 정말 진짜 그냥 진짜 리얼하게 그냥 삶을 위해서 사는 그런 도시 있잖아.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해. 아니 아무리 보여주기식 도시라도 그 도시 안에는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서울은 그게 돼. 서울이나 뭐 도쿄나 이런 민주주의 국가는 맞아. 다 모여서 살고 있지. 하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 북한이랑 마찬가지야. 이런 보여주기식 도시에는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만 보여줘. 그 외에 안 보여줘야 될 것들은 외곽으로 이미 다 뺀 지 오래지. 왜 그렇게 보여주는 도시가 중요하느냐? 왜? 외국인들이 갔다가 거기를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홍보를 해주거든. 와 상하이 갔는데, 심천 갔는데, 와 거기는 뭐 로버트가 어쩌고 저쩌고, 야경이 어쩌고 저쩌고, AI가 어쩌고 저쩌고, 뭐 배달이 무인 배달에 가다, 그것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치안까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국은 부자들만 탈출하지. 그건 이제 세금 문제 때문이야. 세금 문제 때문에 부자들만 탈출하는데 중국은 세금 문제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많잖아 누가 봐도. 그럼 뭘 초래하느냐, 모든 계층의 탈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사업가, 학생,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조차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룬이라 그래요. 룬, 영어로 런이라 하잖아요. 런, 도망간다. 런 문화. 중국은 그 런을 중국식 반으로 해가지고 룬이라 그래요. 니 룰라마, 도망간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못 떠나죠. 중국이 꽉 잡고 있으니까. 굳이 떠나야 돼? 그럼 떠나라. 근데 그걸 떠나려고 싶어하는 애들, 걔네들은 기회조차 없어. 나갈 돈이 없는데. 근데 그런 기회를 누가 주느냐? 전 세계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중국의 범죄 단지. 해외? 오케이, 너 해외 나와서 일해. 우리가 받아줄게. 가는 순간 고문당하고 막 사기치게 하고 인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문제, 큰 문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외자 기업들이 싹 다 철수하고 있어요. 외자 기업들 싹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회사들은 이미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메이드 인 타일랜드, 메이드 인 더 이상 메이드 인 차이나가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메이드 인 타이완이었어.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 맞잖아. 한동안은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게 없었어. 지금은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타일랜드, 메이드 인 뭐 어디 많습니다. 너무 다양해요 요즘은. 너무 다양하고 심지어 많은 산업들이 이제 자기 나라도 돌아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 특히 뭐 일본 것들이 있잖아. 일본의 많은 물건들은 옛날에 회사를 해외에 뒀다가 아니다,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디아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팔 바에 아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장인 정신이 있고 브랜드 파워가 있다, 싹 다 국내로 가져와서 메이드 인 저펜으로 해가지고 그냥 훨씬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자. 이게 먹혀 요즘. 이게 먹히는 시대야.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는 회사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에 이제 그건 잠깐만, 한국의 환율 더 떨어지다가는 나중에 제조업 한국이 다 가져오겠는데. 이제 세계의 공장 한국이 되는 거 아니야? 야, 한국 환율 떨어져가지고 한국에서 제조하는 게 제일 싸다더라. 야, 한국에 가서 공장 차리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가능성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이상 올라가면서 1,600, 1,700, 2,000 가면 야 해외에서 중국에서도 야 공장 중국에 차리지 말자 한국 차리자 한국 야 한국이 중국 임금보다 싸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노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한국이 이제 싸니까 외국 기업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 되지. 방법은 너무 많아요. 노조 뭐 그런 것들 뭐 악성 노조 이러는데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지금 노조들이 뭐 어떤 노조든 간에 뭐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막 그렇게 뭐 회사를 막 뭐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노조가 못 버틸까 회사가 못 버틸까. 그리고 회사가 못 버티면 그냥 노조 입장에서는 그냥 일자리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밥그릇 자기가 깨는 택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역행적인 정책이,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약간 역행하고 있어요. 사회를. 역행적인 정책이 사회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으며 농민공과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러분들 중국의 농민공 인공 몇 명? 3억입니다. 과거 개혁 개방을 통해 배고픔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폐쇄적이고 고립된 과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굶주림의 공포를 재현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밖에서 바라보는 중국은 이런데 왜 이리 중국인들은 국뽕이 들어가 있나요? 바깥 세상과 바깥 사람들이 삶을 몰라서 그래. 마윈도 옛날에 얘기했잖아. 1995년인가 1990년인가 처음으로 호주를 가봤대. 근데 마윈이 한 얘기가 그 전까지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있었대. 그 뜻은 즉 호주 가보니까 아닌 걸 알았다는 거 아니야. 중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해외 한번 못 나가보고 VPN으로 바깥 세상 한번 못 쳐다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아직도 구글이나 유튜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야. 페이스북 이런 거 이거 뭔지 모르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유튜브가 뭔지 모른다니까.